오늘 그 발목 인대하고 힘줄, 네, 강의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인대 힘줄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인대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인대는 네, 지난번에 뭐 첫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좀 더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인대 오늘 인대 전화경비 인대가 있습니다. 네, 그 인대는 뼈하고 뼈, 그렇죠? 뼈하고 뼈, 예, 이걸 이제 뼈하고 뼈 이렇게 있는 섬유죠, 섬유. 그래서 뼈 마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 경비인대 같은 경우에는 예, 전화 경비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전화 경비인대고요. 네, 정겁인대는 이 부분이 정겁인대고, 네, 그다음에 종비인대는 이게 이제 종비인대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내측 삼각인대가 있는데 하나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다치는 인대가 어떤 인대냐? 전겁인대. 네, 전겁인대. 앞쪽에, 예, 앞쪽에 거골과 비골. 그렇죠? 앞쪽에, 앞쪽에 거골하고 비골. 전겁인대. 그럼 뒤쪽에 후겁인대가 있겠죠? 후겁인대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잘 다치는 인대가 이제 전겁인대. 앞쪽에 거골과 비골 사이에 인대. 그래서 보통 발목 다쳤다면 정겁인대를 가장 많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경비인대는 여기 보이는 게 전화경비인대입니다. 하이앵크 스프레인이라고 불리는 전화경비인대. 예. 그래서 앞쪽에 아래쪽에 경골과 비골 사이의 인대, 전화경비인대. 그다음에 종비인대는 지금 보시면 비골하고 종골. 지난번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경골이고, 이게 비골이고, 그 밑에 있는 뼈가 거골이고, 더 아래에 있는 뼈가 종골입니다. 이 비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끈처럼 생긴 게 종비인대입니다. 그 다음에 내측 삼각인대는, 예, 이렇죠. 내측 삼각인대는 세 가지. 경골과 주상골, 경주부, 경골과 종골, 경종부, 예. 그 다음에 경골과 거골, 후, 경거부. 예. 여기 예,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어, 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이학 검사가 중요하죠. 이학 검사가. 네, 이학 검사가 중요한데 전화 경비인대 같은 경우는 네, 앞쪽에서 뒤쪽에서 얘기하지만 크라이거 테스트, 스키즈 테스트와 크라이거 테스트를 합쳐가지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전화 경비인대 손상이 있나를 의심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점검인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전이 검사로 네, 앞쪽으로 당겨서 밀리는지, 통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종빈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꺾어서 하는 검사. 그다음에 내측 삼각인대는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는 검사를 하죠. 강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전화경비인대. 네, 전화경비인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전화경비인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정겁인대가 있습니다. 정겁인대를 볼 때, 이 초음파로 볼 때, 네, 초음파로 볼 때, 발목을 이렇게 족배 굴곡을 하면 이렇게 평행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족저 굴곡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신전. 족저 굴곡을 하면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족배 굴곡을 하면, 네, 평행하게, 네,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평행하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예, 초음파를. 그 다음에 족저 굴곡. 신전시키면, 네, 이렇게.
45도 각도를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서는 보통 이렇게 평행하게 보시면 정겁인대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비인대는 끈처럼 생겨 있습니다. 끈처럼. 이렇게. 끈처럼 생겨 있고요. 그리고, 음, 내측 삼각인대는 경주부, 그 다음에 경종부, 그 다음에 후경거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발목 염자는 매우 흔한 손상입니다. 네, 매우 흔한 손상이고요. 어,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염자 같은 경우에 제대로 치료 안 하면 나중에 폐행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목 치료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발목 염자를 제대로 치료 안 하면 나중에 인대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서 만성 재발성 염자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퇴행화가 잘 생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은 발목 손상이 있게 되면 뭐 인대라든지 연조직 이렇게 손상이 되면 붓겠죠. 네. 부으면 중요한 게 이 붓기를 최대한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붓기를. 붓기를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붓기 주변에 압박이 와요. 압박이 와서, 그렇죠. 압박이 와서 혈류 장애가 유발이 됩니다. 혈류 공급이 제대로 못 받겠죠. 그래서 연조직이나 인대 주변에 이렇게 붓게 되면 그 주변의 관절의 연골이 그렇죠. 혈류 공급을 못 받아서 퇴행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염자가 오면 그렇죠. 붓기를 빼는 뭐 아이스 치료라든지 뭐 사열 치료, 그다음에 그 부분의 약침 치료, 이런 게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혈류 공급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합해, 그리고 침 치료, 약침 치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대 손상이 이제 간간이 오죠. 그래서 염자 같은 경우 인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앵크 스프레인 요것도 놓치면 안 돼요. 네, 하이앵크 스프레인이 뭐냐? 하이앵크 스프레인이 뭐냐? 네, 이 경고가 비골은 원위부가 원위부가 인대 결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원위부가 이 인대 결합 관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네, 인대 결합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요. 네, 그 비골과 경골의 원위부의 인대 결합이 이제 총 4개가 있어요. 전화경비인대, 그다음에 골간인대, 그다음에 후하경비인대, 그다음에 하행인대가 있는데요. 네. 어, 이 인대들이 다친 게 이제 하이앵크 스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전화경비인대 손상, 2단계가 전화경비인대 골간인대 손상, 3단계가 전화경비인대 골간인대 후하경비인대 손상. 이게 이제 3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전화경비인대 손상이 다 있으니까 전화경비인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앵크 스프레인이 있을 경우에 이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이앵크 스프레인이 좀 예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염자에 비해서 좀 치료가 오래 걸리고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후유증도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경비인데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염자 같은 경우에 인대, 특히 이제 하이에그 스프레인, 전화 경비인대를 꼭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1도 염자, 2도 염자, 3도 염자가 있는데 1도 염자는 뭐 그쵸? 가변 염자. 가변 염자. 그래서 뭐 인대가 가변 손상. 그래서 약간 저해코로 부어 있는 미세한 선형의 고액코 초음파로 봤을 때 미세한 고액코 좀 흐려져 있고 약간의 저해코 있는 정도가 그쵸? 1도 염자에 해당이 되고요. 2도 염자는 이제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좀 파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봤을 때 초음파로 봤을 때 저해코로 뚜렷하게 부어 있거나 아니면 인대 주변에 출혈이 보이는 경우. 네.
그다음에 삼두염자 같은 경우는 완전 파열이라서 네, 그렇죠. 완전 파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꼭 아셔야 될 게, 어, 발목을 삐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대 손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발목을 삐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대 손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임상 팁을 좀 얘기해드리면 대부분 발목 인대가 이렇게 삐었다. 아니, 잘못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발목이 삐었다 그러면 대부분 병변이 없어요. 네, 뭐 근육이라든지 건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좀 잘 나요. 그래서 대부분 뭐 근육이 살짝 놀래거나 힘줄이 약간 놀래거나 인대가 놀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한두 번 치료하면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 치료하면 좀 많이 낫죠. 어, 지금 말하는 1도 염자, 2도 염자, 3도 염자는 좀 더 심한 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대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도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이제 환자가 부지직 약간 이제 뜨끔하는 느낌이 있었다. 우지직이라든지 뜨끔하는 느낌이 좀 있었다. 네. 그러나 부종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부종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네. 부종은 심하지 않고요. 근데 이학 검사에서는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가 우지직 뜨끔하는 느낌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학 검사에서는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뚜렷하게 많이 부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초음파 봤을 때 미세한 원래 이제 그 인대의 장축면을 보면 선형의 고액고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선형의 고액가 층층층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흐려져 있고 저해코로 약간 흐려져 있고 약간의 저해코. 예. 이게 이제 1도 염자. 네. 2도 염자는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주식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하고 이학 검사에서 심한 통증이 또 유발이 되죠. 네, 심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발이 퉁퉁 부어 있고 막 멍도 막 주변에 막 멍도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보통 이두염자고요. 이 초음파를 보면 저희 코로 뚜렷하게 부어 있고 주변에 출혈이 좀 있어요. 인대 주변에 이렇게 출혈, 물의 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삼두염자는 이제 완전 파열이죠. 완전 파열. 네, 이거는 이제 어, 이두염자 이상부터는 MRI 한번 찍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나가는 테스트는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감별을 또 해야 된다. 네,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골절을 놓치시면 안 되죠. 네, 골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골절은 오타와 앵클러,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증 염자에서는 한 2주 정도 네, 심한 손상 같은 경우는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가 되고, 예,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기 착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골절할 때 얘기했죠. 3주 이상의 캐스트,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강직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주 이상은 3주가 초과되는 경우 좀 금한다. 얘기했었죠. 예. 오타와 앵콜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오타와에서 오타와에서 네. 오타와는 뭐 지역 이름이죠. 네, 오타와에서 네. 그뭐 관절의 뭐 정형외과 의사 학회에서 뭐 룰을 발표했는데 룰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모르셔도 돼요. 네. 뭐 제가 뭐 원장님들한테 뭐 모든 관절의 룰을 외우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아세요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시렉스 패턴 있죠. 관절랑 패턴. 이런 것도 관절 패턴. 이런 것도 다 알면 좋지만, 각 관절마다의 관절 패턴도 알면 되지만, 그 중요한 패턴만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뭐, 어깨라든지 고관절 이런 거 패턴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잠깐. 네. 그런 거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찝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오타와 인클루는 뭐냐? 요거 이제 아, 48시간 이내인가? 네. 그다음에 6cm 안에 통증이 있는지, 바깥쪽, 안쪽. 그다음에 5번 중족골에 통증이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상골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부 이상 걷는지, 내부 이상 걷는지. 예. 일단은 48시간 이내고요. 넘어가면 또 아닙니다.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손상 이후로 이틀 안에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6cm. 네, 임상 팁은 뭐냐면 그냥 양손을 양손으로 그 비골 외상 그 비골 바깥쪽 튀어나와 있는 복숭아뼈 바깥쪽 그다음에 경골 바깥쪽 튀어나온 거 복숭아뼈 바깥쪽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48시간 이내인지 이틀 이내인지 그리고 네. 비골과 경골을 딱 잡고 그냥 압박을 쭉 해요. 압박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 통증이 있다면 골절을 또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뼈, 예, 복숭아뼈 이렇게 해서 딱 잡아서 이렇게 예, 꽉 잡아서 이렇게 압박을 해요. 네. 그리고 5번 종족골에 통증이 있는지, 주상골에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부 이상 걷는지. 왜냐하면 발목은 인대에 수많은 인대로 있기 때문에 골절인 경우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발짝 못 걷는다면, 네 발짝을 못 걷는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 큰 사람 있으면 네, 막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예, 그렇죠. 이렇게 압진해보고 그다음에 주상골 쪽 압진해보고 그다음에 좀 걸어보시라고 하십니다. 네. 어, 좀 몇 가지 인상 팁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내측인데는 이게 큰 손상이에요. 네, 이게 좀 외측보다 훨씬 더 큰 손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측은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내측을 많이 안 다룬 이유도 내측이 잘 안 다쳐요. 잘 안 다치고요. 다치면 좀 크게 다칩니다. 내측 측부인데, 예, 제가 이제 항상 뭐 강의 때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임상에서 사람들이 잘 안 다쳐요.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안쪽에 이게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있을 경우에, 네, 내측 측부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 좀 더 심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측부 손상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죠? 뭐 이학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 압통도 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멍이 좀 많이 들어있으면 이제 내측 부인대 손상을 또 의심을 하죠. 네. 그리고 내측 부인 손상 같은 큰 손상으로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측에 뭔가 문제 있으면 예, 뭐 스프린트라든지 그다음에 최소한 발목 보호대는 꼭 하셔야 되고요.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길게. 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급성 외상에서는 공통 처치인데 발목이 많이 부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 아까 얘기했죠. 발목이 이제 살짝 놀란 사람,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인대가 놀란 사람. 네. 그래서 붓지도 않고 초음파에서도 별거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딱 부은 사람들, 퉁퉁퉁 부은 사람들은 초기에 좀 아이스팩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붓기를 좀 붓기하고 통증을 좀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 아이스가 효과가 좋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붓기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붓기로 인해서 압박이 와서 혈류 장애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개선도 필요해요. 그래서 핫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많이 보였으면 아이스 위주. 좀 붓기 빠지면 아이스, 핫팩, 아이스, 핫팩 번갈아. 붓기가 좀 더 많이 빠졌다? 그러면 핫팩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대 증식술, 인대 강화술은 인위적으로 이제 인대 주변에 화상을 입혀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혀갖고 섬유세포를 동원해서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화침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힘줄이라든지 인대는 교원섬유로 돼 있죠. 힘줄하고 인대는 교원섬유로 돼 있죠. 네, 교원섬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인대라든지 힘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네, 손상이 있는 뭐 파열이라든지 이런 손상이 있을 때, 좀 화침을 하면 확실히, 더 강화가 됩니다. 인대라든지, 예, 더 튼튼해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 화침 자체가 인대 증식술, 인대 강화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화상을 입혀가지고, 예, 섬유세포를 막 더 증식시켜가지고 더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본드칠을 하는 겁니다. 본드칠. 네. 그다음에 피로골절은 어, 종족, 종골, 종골, 그 다음에 5종족골, 1종족골에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골절했을 때 잠깐 얘기했죠? 피로골절을 발견을 잘 못하는 이유가, 예, 항상 뼈는 끝라인, 끝라인, 끝라인을 보거든요. 근데 피로골절이 잡기 힘든 게 안에서 골절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못 잡아요. 엑스레이도 못 잡고 초음파를 못 잡아요. 네, 피로골절을. 그 환자는 뼈가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초음파나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뼈가 안쪽에서 골절이 되면 피로골절이 되면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벌어집니다. 이렇게 쭉 그 유리 유리 깨지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쭉 선 이어지듯이 쭉 벌어지면서 끝부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 한 5일이나 7일 후에 어, 골절이 있구나라고 또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초반에 발견을 못하니까 예, 도리어 한 3주 정도에 가골, 칼로스, 가골이 형성되고 나서 골절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기도 합니다. 네. 네. 피로골절은 정말 저도 이렇게 좀 봤었는데 초반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초반에. 그래서 매일마다 초음파 보지 않는 이상, 예, 이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리고, 발목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인대로 잡혀 있어서 골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못 뛰거나 아니면 못 걷는다 하면 이제 골절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살을 또 잡아내야 돼요. 네, 엄살. 네, 엄살. 못 걷는다라고 했는데, 네, 부어있지도 않고, 애가 너무 어리고, 좀 약간 엄살기가 보이면 엄살도 간표를 해야 됩니다. 예, 엄살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유심히 보면 진료실 올 때는 발 못 걷는데 또 화장실 갈 때는 잘 걸어. 예, 그런 경우 있으니까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예. 예. 그리고 음, 네, 성장판 주변에 골절이 된 경우 요거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판 네, 성장판 주변에 골절이 있거나 예, 또 성인 같은 경우에 예, 세로로, 그러니까 종 방향으로 골절이 된 경우는 피는 박아야 돼. 피는 무조건 박아야 돼. 네. 이거는 첫날부터 박아야 돼. 첫날부터 박아야 돼. 대수로 빨리 박아줘야 돼. 네. 어, 지난번에 골절이 있을 때, 좀 뭐, 붓기가 좀 빠져야 되고, 처음부터 안 붙으니까, 일주일부터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그냥 핀을 박아야 돼요. 네, 핀을 박아야 됩니다. 네, 핀은 될수록 빨리 박는 게 좋아요. 핀을 박아야 된다면. 네. 그리고 네, 수술 원칙은 부종이 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골절 같은 경우에도 부종
어혈 이런 거를 얘기해서 스프린트 하는 반기 스프린트 하는 기간에는 붓기, 어혈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통증이 없다고 골절 없을 거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또 다음번에 강의할 때 통증과 붓기가 없는데 골절인 경우를 한번 케이스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통증도 없고 붓기도 없는데, 어? 뭐지? 라고 했는데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 초음파 안 보면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네, 골절이 없다는 거는 오산입니다. 그래서 아, 방어 진료를 하기 위해서도 네, 초반에 계속 내원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압통은 환자 표정을 보죠. 그래서 정말 아픈 경우에는 통증 순간에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 이학 검사, 어, 네. 정거비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 전방전이 검사. 그래서 이렇게 잡고, 네, 잡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보죠. 그래서 앞에 당겼을 때 너무 많이 당겨지거나, 예,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당겨진다. 그럴 때, 정거비인대 손상이 있는지 이렇게 또 감별을 또 하죠. 네. 그래서 네, 앞쪽을 당겨서 전방전이 검사로 네, 정거비인대에 문제가 있는지를 본다. 네. 그 다음에 네 번 검사.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네 번 검사. 네, 종비인대 네 번 검사. 이렇게 해서 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번으로 시켜가지고 종비인대 손상이 있는지 네, 번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외번 검사. 네, 외번 검사. 네, 이렇게 다친 사람은 흔히 없죠. 많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내측 삼각인대, 네, 내측 삼각인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습할 때 보여드리는데 비고라고 경고를 딱 잡아줘요. 네, 약간 스키즈, 예, 좀 잡아줍니다. 스키즈예요. 약간 스키즈. 요거 크라이걸보다 조금 더 변형한 겁니다. 크라이걸 플러스 스키즈. 예, 약간 더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고가 경고를 좀 잡아주는데 약간 스키즈한테 쥐어짜듯이 좀 잡아줘요. 예,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외회전을 시킵니다. 예, 족배 굴곡 한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어, 전화 경비에 라든지 골반 있는 쪽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양성이 나타나면 하이닉 스프레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다음에 톰슨 테스트는 비복근을 잡아 당겨서 쥐어짜서 쥐어짜서 이제 발목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데 이거는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 있는 분에게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임상에서는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가 완전 파열 환자는 많아요. 네, 부분 파열 환자는 많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파열이 흔한가요? 지금처럼 겨울철에 정말 흔해요. 지금처럼 겨울철에 눈이 막 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 쓰는 분들 중에서 그 아킬레스건 파열된 분 되게 많아요. 네. 계속 눈 쓰다가 뚝 했는데 그 뒤부터 이렇게 발목이 막 부었다. 아파. 네. 근데 걷긴 걸어. 그러면 이제, 부분 파열. 네. 완전 파열은 한눈에 안 와요. 네. 왜냐면, 아니 뭐, 대부분 한의원에 통원하는 분들은 걷는 분들이거든요. 네. 걷는 분들이 오지, 걷지 못하는 분들은, 그쵸. 아예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검사도 있는데, 이거는 뭐 임상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에 쥐어짜는 검사인데, 이거는 보통 초음파 위주로 보지, 이렇게까지는 검사 안 합니다. 그러나, 요거 검사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엔크 스프레이 있는지 없는지, 스키즈하고 크라이건. 네. 크라이건. 요거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번 검사든지 외번 검사는 가끔씩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전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점검인대 손상이 좀 많이 의심이 되거나
초음파로 봤을 때 뚜렷하게 좀 뭔가 보일 때 그때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혹시 완전 파열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보려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네. 음. 또 이학 검사는 네, ROM을 보죠. ROM을 보고 그다음에 압통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로 봅니다. 그래서 인대는 교훈섬유로 돼 있어요. 인대는 교훈섬유로 돼 있기 때문에 미세한 선형이가 층층층층 있습니다. 네, 층층층층 있는데 이 그죠. 인대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다음에 인대 끝부분에 뭐 골절, 견연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요. 네, 그다음에 주변에 출혈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죠. 그래서 아이스팩, 핫팩.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화침. 네, 화침. 이게 인대 증식수 인대 강화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약침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도염자씨는 예, 스프린트를 권합니다. 스프린트를 권해요. 음. 그리고 첫 주는 메이 치료. 네, 첫 주는 메이 치료. 그리고 나서 아, 치료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다시 한번 진료해서 네, 다시 어, 경과 보고 나서 뭐 매일 치료한다든지 매일 내원을 시킨다든지 격일로 내원을 시켜서 다시 한번 2주 후에 또 진료를 하죠. 그래서 염자 환자 같은 경우는 첫 주는 무조건 매일. 네. 그래서 일주일에 보자. 자세히 또 보자. 네, 자세히 보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다시 봤을 때 경과를 보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지면 격일, 여전하면 또 매일. 그래서 2주 정도. 네, 경과 보고 예. 그다음에 2주 후에 또 진료해서 그 일주일 후에 진료한 그 주로 2주입니다. 네, 2주 후에 다시 진료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요거는 임상 팁인데요. 어, 끼가 많이 심한 분들, 네, 많이 심한 분들은 매일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어, 어느 날, 한 2주째, 3주째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3주째, 보통 3주째? 2주는 아니고, 보통 이제 붓기가 많이 심한 사람들, 많이 심하게 삔 사람들은 중에 한 3주째나 4주째 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찌릿찌릿 거린다. 어, 여기만 닿으면 찌릿찌릿 거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붓기가 많이 심한 분들. 그거 경험 많이 하셨죠? 어때요? 그러니까 붓기가 많이 심한 분들, 붓기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아닌데, 붓기가 많이 심한 분들 중에서 붓기가 좀 빠지는 주, 3, 4주째 이렇게 만지면 찌릿찌릿찌릿해요. 이렇게 환자들이 호소를 하는데, 그거를 들어보신 분, 그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안 들어보셨나요? 발목 환자를 보면 많이 부은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많이 있었는데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침을 막 놓으면 예,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하도 계속 놓다 보면 네, 계속 놓다 보면 네,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을 건드리다 보니까 찌릿찌릿한 거죠. 네, 그렇죠. 막 이제 많이 이제 계속 침을 매일 맞다 보면 네, 이런데 이제 신경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 건드리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찌릿찌릿거리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 어떻게 얘기하냐? 네. 처음부터 딱 많이 부으면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티칭을 해줘요. 예, 첫 주는 매일 일주일에 다시 한번 볼 거고, 네,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어, 치료받는 도중에 붓기가 빠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찌릿찌릿 할 때가 나타날 겁니다. 발목을 움직이면서 아니면 발목 주변을 만지면 찌릿찌릿, 그러니까 전기 오듯이, 전기 찌릿 하듯이 찌릿찌릿 거리는 게 있는데, 이건 왜냐, 처음에 다칠 때 인대하고 신경이 다쳤는데, 인대하고 신경이 다쳤는데, 네,
그렇죠. 근데 붓기가 빠지면서 네, 신경 다친 게 나타난 거다. 그래서 만약에 붓기가 좀 빠지면서 찌릿찌릿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신경이 좀 다쳤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내원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 그렇죠? 내원하면서 찌릿찌릿한 게 이때 생기고 찌릿찌릿한 게 나아지면 발목 다 나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찌릿찌릿거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 내가 붓기가 많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신경까지 마저 회복이 되면 찌릿찌릿한 게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드디어 찌릿찌릿한 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보통 한 2주 정도? 네. 근데 그 찌릿찌릿 하고 나서 2주 정도면 거의 다 나아요. 네, 거의 다 낫습니다. 네. 그렇게 미리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팁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은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합니다. 네, 미리. 네. 그래서 한 3, 4주째 신경 자극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신경 자극이 없어지면 다 나은 거니까 나타나면 좋은 거다. 그리고 없어지면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초음파로 이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겁인데 네, 비골과 네, 비골과 거골 사이에 인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저의 코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네, 저의 코로 네, 이렇게 인대 손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대. 보시면 네, 컨치가 어때요? 쭉 네, 쭉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점검인데 쭉 보이죠, 이렇게. 네. 점검인데 보이죠, 이렇게? 미세한 선형의 고액호가 쭉 있는 네, 점검인대를 볼 수 있는데요. 환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액호로 뚜렷하게 보이죠. 이도 손상. 네, 이도 손상. 네, 이도 손상. 보이죠? 정상 점검인대는 어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으로 한번 좀 그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비골이고요. 네, 이게 이제 거골입니다. 네, 이게 거골이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세한 선형의 고유코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점검인대를 볼 수 있는데 네, 네, 예전에 심한 파열인 분들은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잖아요. 뭔가가 뭐 쳐져 있는 느낌에 뭐가 이게 쳐져 있는 것 같지만 뭔가가 미세한 선형의 고유코가 나오지 않죠. 네, 그리고 관절선 위로, 카틸라지 위로 이렇게 하얗게 고이코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네. 어, 예전에 이렇게 심한 파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어, 중요한 거. 인대가, 정겁인대가 거의 없었고요. 산대 지장 없어요. 네, 산대 지장 없는데, 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0m 달리기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매일마다, 네, 매일마다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5km씩 매일 뛰는 분들은 발목 인대가 안 좋으신 분들, 발목 인대가 예전에 이렇게 파열이 있거나 발목 인대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막 부어요. 잘 막 붓고 막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들 중에서도 100m 달리기를 한 적이 최근에 없고, 그다음에 5km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네, 5km. 뭐, 나는 매일마다 운동하는데, 5km는 안 뜁니다. 5km는 안 돼요. 네. 대부분 분들이 한 1, 2km? 많아봤자 1, 2km밖에 안 돼요. 음. 뭐 거의 뭐 속도를 갖다가 한 뭐 7, 8 정도로 1, 2km는 거의 뭐, 산보 수준입니다. 네. 49세 남한. 네.
좌측 발목 관절. 그래서 한 달 전에 삐끗했고, 당시에는 부종만 있고, 네, 했는데, 네, 통증은 지금 30% 남아있는데, 초음파 봤으면, 초음파 볼 때, 예, 지금 보시면, 예, 점검인데, 뭐 약간, 뭐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는, 예, 부분 파열의 경력이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발목은, 어, 인대는 이렇게 보이지만, 네, 이렇게, 예전에 견형골절의 흔적. 원래는 이제, 비골이 이렇게 딱 붙어야 되잖아, 이렇게. 비골이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예, 이게 떨어진 게 골절이 아니고, 최근에 골절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견형골절이 있었던 흔적입니다. 네. 네, 약침 놓는 영상 좀 볼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점검인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점검인대.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점검인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비골이고, 이게 이제 거골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좀 볼게요. 쭉 보시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인대 위로 이렇게 쭉 퍼지는 게 좀 보이시죠? 요 인대 영상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점검인대. 네, 점검인대가 흔하니까요. 점검인대 영상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도, 2도, 3도.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네. 이렇게 저희 코를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는 표면. 네, 표면. 네.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보였을 때 표면에 놓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부에 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꼴에 있는데 표면 또는 뭐 내부. 네. 딱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정겁인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네, 정겁인데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좀 보입니다. 바닥 끝으로 이게 쫙 퍼지는 게 보이시죠? 정겁인데 내부. 쫙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네, 정겁인데가 지금 이게 정겁인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기록. 이게 정겁인데 미세한 선행을 굵고 보이시죠? 네, 여기다가 놓는 겁니다. 여기 내부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쭉 들어가서 들어가는 영상이 보입니다. 엎어지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내부에. 네. 지금 이렇게 정겁인데 보이시죠? 정겁인데 표면에 보이시죠? 정겁인데 이렇게 지금 정겁인데 쭉 보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렇게.
점검인데 보이면 요 표면에 쫙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쭉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 저번 달 실습할 때 12월 실습 때 제가 어떤 원장님 점검인데다가 제가 약침을 놔줬었거든요. 네, 약침을 딱 놔줬어요, 제가. 약침을 딱 놔줬는데 실습하다가 뭐 원장님들이 막 원장님 여기 인대 파열이 됐다고. 네.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이게 인대 주변에 이렇게 막 무해구 소개를 보인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약침 넣는 거 못 보셨냐고. 아, 깜빡했다고. 예. 약침이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서 흡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침 넣고 한두 시간 후에 좀 흡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 경비인데, 뭐 경비인데, 예, 하이앵크 스프레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구가 경골의 이제 원위부, 요인데, 전화경비인데, 후화경비인데, 골반인데, 하행인데, 여기 손상을 이제 하이앵크 스프레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흔히 발생되는 염자는 아닌데 운동선수들에게 좀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나타나면 예, 어, 좀 오래 걸리고 좀 후유증이 좀 남는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원위부가 좀 더 두껍고요. 네, 근위부가 좀 얇고 원위부, 근위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비골과 거골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예, 인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코를 이렇게 보이는 보이죠. 지금 보시면 네 이제 경구와 비구 사이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인대 보이시죠? 그래서 인대 보이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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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대 네, 그래서 여기 인대 손상 지금 보시면 저희 코를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부어 있는 보이시죠? 이렇게 전화경부 인대 손상 네, 네 영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영상 네, 뭐 전화경비인대 같은 경우는 비골 경고 사이에 있는 인대죠. 네, 인대.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 위주로 표면 또는 내부에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표면 또는 내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좀 티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 네. 그래서 네. 첫 주는 매일 치료 계획을 딱 세워줘야 돼요. 네, 첫 주는 매일.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일에 다시 한번 진료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경과 보면서 또 진료를 또 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티칭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훨씬 좋겠죠. 네. 그다음에 힘줄. 네, 힘줄을 하겠습니다. 네, 힘줄. 힘줄에는 비골근, 네, 장비골건, 단비골건이 있고 후경골건, 그다음에 정경골건, 그다음에 지신근건, 그다음에 그 유명한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 네, 있고요. 그다음에 족저판 요것도 뭐 족저판염은 솔직히 해당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 같이 껴서 족저근막하고 조금 비슷한 질환이라서 껴서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네. 비골건. 네, 비골건은 장비골건이 있고 단비골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골 뒤쪽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장비골건, 반비골건. 그래서 특히 이제 단비골건의 문제가 많아요. 네, 단비골건 같은 경우는 비골 바로 뒤에, 장비골건과 비골 사이에 있죠. 네, 여기에 단비골건에 뭐 염증이라든지 건초염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 주로 뭐 장비골건 손상보다는 단비골건 손상이 예, 염증이라든지 건초염 아니면 아타이고 이런 게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비골건 같은 경우 여기가 통증이 있고 네. 그리고 초음파 봤을 때 미세한 선형이 골고 흐려져 있고 부어 있거나 아니면 쉬스에 물이 차 있는 네. 이게 보이죠. 그다음에 후경골건 후경골건은 이렇게 해서 예, 경골 뒤쪽으로 쭉 지나가서 주상골에 붙습니다. 네, 주상골 쪽에 이렇게 이제 붙죠. 그래서 후경골 같은 경우는 여기 쪽에 이제 경골 뒤쪽으로 지나가서 여기 예, 건염, 건초염 예,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뒷부분 여기 복숭아뼈 뒷부분 지나가는 힘줄인데요. 여기 이제 건형 건축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상골이 삐끗한 사람들이 예, 내측 숙보인데 증상은 잘 없고요. 네. 오히려 그 후경골근 부착부 여기 힘줄의 손상이 좀 많아요. 힘줄에 힘줄 손상이 많습니다. 후경골근 네, 힘줄 손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경 같은 여기 내가 그 경골 뒤쪽에 복숭아뼈 뒤쪽에 건형 건초염 그다음에 삐끗했을 때 주상골 부분 여기에 네, 염증 네, 손상 염증 이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경골근은 앞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힘줄이죠. 네, 그래서 건형 건초염 네. 그다음에 지신근거는 요렇게 앞쪽 이렇게 지나가는 네, 건형 건초염 있고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네, 아킬레스건 네, 이거는 뭐 건염 건증 석회 부착부 골그 네, 뭐 파열, 그 다음에 후중골 점액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족저근막이 있습니다. 족저근막. 그래서 여기 이제 염증, 파열, 석회, 그 다음에 부착부 골고 네, 네, 이게 있습니다. 비골건염인데 장비골건은 거의 없고요. 단비골건. 이게 장비골건이고요. 이게 이제 단비골건이죠. 단비골 같은 경우는 비골하고 장비골근 사이에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자주 마찰이 있다 보니까 예, 뭐 건염이라든지 건증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뭐 통증과 뭐 부종, 예, 좀 감각 이상, 호소한 분들 중에서 염증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예, 그리고 발목 인대가 좀 불안정하거나 발목 인대가 좀 자주 다치는 분들, 예, 그다음에 발목의 인대 염자로 인해서 건염, 예, 건초염도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는 이학 검사로 압통 검사와 뭐 탈구 검사 이렇게 신전 굴곡할 때, 그러니까 족배구국, 족저근국 할 때 탈구가 있는지 좀 보고요. 초음파로 어, 저혈코로 부어 있는지, 그다음에 쉬스에 물이 차 있는지 이런 것도 보죠. 네. 그다음에 치료는 합해, CT. 그다음에 건에 손상이 있을 때는 화침도 좋습니다. 네. 아까도 했지만 그 교훈섬유 회복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약침은 N약침, 유도화 N약침, 소염약침 또는 봉침. 네. 봉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봉침은 이 매일마다 넣는 거는 정말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치료하다가 좀 잘 안 나을 때 한 번 정도씩은 뭐 쓸만하고요. 네.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기에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퉁퉁 붓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퉁퉁 붓는 사람이 있고요. 괜찮다가 갑자기 붓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말단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놓으면서 봉침 맞고 막 붓는 경우가
툭툭 붓는 경우가 이게 특히 말단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하고요. 예. 아, 왜 붓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붓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 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컨트롤하기 좀 힘듭니다. 네. 매일 오라고 하는데 바빠서 일주일 만에 못 오면 내 환자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10명이 왔으면 10명이 다 내 환자는 아니에요. 네. 내 고객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니 대학교 강의실에도 교수님이 강의할 때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수업을 안 듣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환자가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정말 잘 설명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원장님들이 되게 착각이 내가 진료를 너무 열심히 하면 다 듣겠지라고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5명은 안 듣습니다. 5명, 심지어 7명까지 안 들었어요. 원장님이 재미있게 안 하면요. 안 들어요. 네. 원장님 중에서 막 좀 재밌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한 7, 8명 들어.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 성함 실명으로 좀 적어주셔야지 제가, 아, 이 원장님이 질문 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예. 성함이, 원장님 성함이 마타 원장님이, 예. 그래서 대답은, 네, 매일 오라고 하는데 바빠서 일주일밖에 못 온다. 그럼, 아, 내 환자 아니구나. 생각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좀 대답이 됐나요? 그리고, 아, 예. 나한테 빠져들게끔 해줘야 돼요. 네, 나한테 빠져들게끔, 하면 그런 사람이 원장님 한의원 중에 많다. 그러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왔는데, 원장님 말을 10명이 다 잘 들어. 그러면 완전히 원장님이 교주예요. 교주. 예, 교주입니다. 그렇지만, 10명 중에 했는데, 한 네다섯 명이 매일 왔다. 그러면 원장님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엄청 잘하신 거예요. 엄청 잘하신 겁니다. 진료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근데 예,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중에 그게 이제 원장님 매번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나? 체크해야 돼요. 예, 그래서 10명 중에 두세 명이 내 말 듣는다. 그러면 어, 좀 분발해야 되겠고, 만약에 원장님이 했는데 10명 중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듣는다. 그러면 원장님이 진료를 뭔가 잘못한 겁니다. 푹 빠지지 못한 거예요. 네. 어, 만약에 원장님이, 어, 지금 구상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원빈이야. 예, 얼굴이 원빈이야. 그러면 매일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 와요. 예, 보고 싶어서 매일 와. 원빈이잖아. 그럼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예, 그래서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매일 안 오지? 라고 하면, 아, 내가 원빈이 아니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예, 또, 어, 메일레원? 예. 비고건령 같은 경우는 메일레원. 첫 주는 메일레원. 2주차부터는 주 3회. 2주 후에 다시 한번 진료를 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딱 했을 때, 첫 주는 메일. 네. 2주째는 주 3회. 네. 그 다음에 2주 후에 다시 한번 진료한다고 하고, 총 4주, 6주 정도 치료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치료 다 끝나면 접수돼서 내일 몇 시로 예약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예약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다킹을 시켜야 돼요.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후경골건요. 네, 후경골건요. 어, 이렇게 해죠. 그래서 여기에, 네, 그래서 어, 여기에,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형, 건초형. 그다음에 삐끗한 사람들 여기에 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과활동 아니면 손상. 여기는 손상으로 많이 있어요. 음, 보통 이 후경골건 뒤쪽이 또 아킬레스건이고 또 발바닥에 이제 족저근막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아킬레스건염이야? 아킬레스건의 문제인가? 족저근막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네. 아킬레스건 아예 뒤쪽이고 족저근막 아예 발바닥이죠. 네, 오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는 이제 압통 검사하고 탈구 이렇게 족배구, 족저근막 하면서 예, 뚝뚝 거리는지 보고 네, 초음파로 네, 염증이 있는지 건초염 있는지 네, 치료는 핫팩, ICT,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화침, 손상을 회복시키겠다, 화침, 네, 그다음에 약침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첫 주는 매일, 네, 2주째부터는 주 3회, 2주의 진료하고 총 4주, 6주 정도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건이 부어 있는 거고 이제 손상 이후로 이제 후경골건염입니다. 네. 여기도 손상 이후로 네, 건측하고 환측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저혈구로 부어 있는 네. 그래서 염자로 인해서 네, 후경부건에 염증이 있는 경우, 네, 손상으로 인해 염증이 있는 경우 있죠. 그다음에 정경부건염은 흔한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방 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예, 이렇게 지나가는 게 특히 여기 이제 건형 건초형. 예,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이제 정경부건입니다. 네, 네, 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매번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데 근육은 병이 잘 없습니다. 네, 근육은 병이 잘 없어요. 네, 근육은 병이 잘 없고 쉽게 회복이 됩니다. 어? 근육에 병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건에 병이 많이 있어요. 근육은 빨갛죠. 근육은 빨갛죠. 혈류 공급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손상이 있어도 회복이 잘 됩니다. 회복이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근육에 문제 있으면 마사지를 하거나 핫팩이랑 물리치료만 해도 많이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근육에는 어떤 병이 있냐? 근막의 병. 네. 근막의 병. 근막의 병. 그래서 근막이 너무 많이 과도한 수축이 있는 그런 병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봤을 때 근막이 유달리 좀 근막은 고있고 나타나거든요. 섬유니까 고있고 나타나는데 유달리 근막 한 부분에서 어, 압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 그 근막 유달리 좀 두꺼워 보이면 거기에 병이 있는 거고요. 네, 문제가 있는 거고 또는 어, 이 근막이 있는데 예, 이 좀 혈관이 지나가고 근막이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혈관에 과도한 움직임이라든지 혈관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이 근막 그 혈관 주변에 있는 근막이 수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불편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근육의 병은 근막. 예. 그래서 초음파 봤을 때 근막이 유달리 좀 두꺼워 보이는지, 예. 압통이 있는 부분에 근막에 유난히 두터운지, 그 다음에 도플러 띄었을 때 혈관 주변에 있는 근막들,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가장 흔한 병이 건입니다. 건. 예, 건은 어떻죠? 하얗죠. 혈류 공급을 안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뭐 염증이 있거나 손상이 있거나 뭔가가 있을 때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약침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거 자극이라든지 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의 병이 많아요. 힘줄의 병이 많습니다. 힘줄병이 왜 많이 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나서요. 뭐 마사지 한다고 핫팩 한다고 파스 붙인다고 낫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침을 찌르든지 아니면 약침으로 넣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특히 혈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착부에 석회가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회가 뭐 종류가 좀 여러 개인데 어, 힘줄세포가 갑자기 연골세포가 돼서 이제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 이런 큰 석회가 있고요. 네, 그렇게 네, 큰 석회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착부에 부착부에 혈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석회가 침착이 돼 있는 석회가 침착이 돼. 특히 이제 힘줄 부착부의 석회는 다 혈류 공급이 안 돼서 힘줄이 딱딱해진 겁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 특히 이제 잦은 파열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석, 그쵸, 석회가 침착이 돼 있는 그러니까 힘줄이 딱딱해진 경우 이런 것도 무조건 약품 좀 넣어줘야지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지만 힘줄 부착부에 골극이 있는 경우 예. 힘줄은 뭘로 이렇게 혈액 공급하죠? 이 결절에 있는 뭐 요 라인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혈류 공급을 받는데 혈류 공급을 또 받는데 만약 이런 골극이 있다면 혈류 공급이 제대로 받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마찰이라든지 움직임에 의해서 손상을 또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줄에 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유달리 좀 보셔야 됩니다. 네. 힘줄의 병이 많아. 그리고 힘줄은 침 안 넣으면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딱딱해 있는 거는 특히나 약침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행아, 골격소견이 보이면 네, 이건 전신 퇴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침뿐만 아니라 약도 들어가야 될 경우도 많다. 네,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지신근. 네, 지신근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건해염증, 건초염, 그다음에 신근 지지티 주변에 신근 지지티 염증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병은 아니에요. 흔한 병은 아닌데 건해염증, 건실수의 무리참, 건초염, 그다음에 신근 지지티의 염증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것도 네, 합통검사 초음파,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한다. 똑같죠? 네.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요거는 흔한 병이죠. 네, 아킬레스건은 비버크 가자미근이 모여가지고 이제 종구 뒤쪽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힘줄이죠. 네, 아킬레스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비대, 건증이 있고, 그리고 석회, 석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파열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부착부의 골극 있죠. 음. 건염하고 건증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글씨를 잘 안 쓰지만, 네, 이제 보도록 한번 같이 공유를.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네, 대충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화이트보드는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 어, 그러면 제가 그냥, 예, 이게 뭐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화이트보드. 예, 뭐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보드판 안 하고. 네, 건의 병증에는 네, 요거는 뭐 중요한 거니까 제가 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좀 할게요. 건의 병증, 건병증, 건병증에는 텐디노패시죠. 텐디노패시에는 건염이 있고, 아니, 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건초염 말고요. 네, 건염이 있고, 건염, 텐디노티스가 있고요. 건증, 텐디노시스라는 게 있어요. 텐디노티스, 건염은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 미세한 파열이죠. 미세한 파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미세한 선형의 고유코가 흐려져 있고 저의 코로 부어 있는 게 건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급성 건염은 2주, 예. 만성 건염은 뭐 4주에서 6주 정도 치료하죠. 그래서 건염인데 급성인 경우는 2주. 네. 그다음 만성 한 2, 3주 너무 지났다. 이런 경우 만성 이런 경우에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치료하면 되고요. 네. 어, 건해병은 침만 갖고는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약침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의 표면 또는 힘줄 내부에 힘줄 병 내부에 정확한 타겟이 있다 그럼 내부에 놓으시면 되고요. 좀 애매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 놓으시면 돼요. 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텐디노시스인데 이건 뭐냐면 원래 이제 건은 콜라겐 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원인은 잘 몰라요. 뭐 퇴행 아니면 뭐 손상 뭐 여러 뭐 원인은 뭐 잘은 모르지만 갑자기 콜라겐 3로 되는 거예요. 콜라겐 3로 되면서 얘가 비대가 되고 장력이 약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원인은 몰라요. 예. 다양하죠. 원인은 뭐 다양한데 콜라겐 1이어야 되는데 콜라겐 3가 되면서 예, 변성이 된 거죠. 변성이 되면서 힘줄은 비대가 돼 있고 오히려 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음, 그쵸. 힘을 잘 제대로 전달을 잘 못하고 지지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통증이나 예, 잦은 염증으로 유발을 해요. 이거는 콜라겐 3가 콜라겐 1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는 100일이에요, 100일. 네, 100일입니다. 100일. 100일 정도 걸려요. 100일 정도. 네, 100일 정도. 100일 정도 걸려요. 원장님 뭐 비염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시는 분도 네. 그러니까 건염이 자주 발생하는 분이 네, 그렇죠. 건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이 되게 다양합니다. 건염이 자주 발생해서 건증이 되는 분도 계시고, 네. 폐가로 인해서 건증이 되는 분도 계시고, 뭐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합니다. 네. 그 비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조직이 이 정상화가 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이 알러지 비염,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알러지 비염, 재채국물 주주주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비강 전만 보면 비강이 창백색으로 예, 그러니까 막 울퉁불퉁 비강이 막 울퉁불퉁하고 창백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어, 임상에서 바나 아악 이 약을 쓰면요, 예, 한 60일 후 정도 되면요, 60일 후가 되면 하얗던 점막이 빨개집니다. 네. 그리고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왜 이 말을 말하냐면, 인체의 조직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염증하고 달라요. 염증은 훨씬 더 빨리 좋아져요. 그러나, 인체의 조직이, 예. 그러니까 뭐 창백했던 게 빨개진다든지, 콜라겐 3가 원으로 되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강 점막 같은 경우는 90일, 60일 정도? 네. 그 다음에, 건증 같은 경우는 뭐 한 3개월, 3, 4개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건이 정상화가 되죠. 네, 건이 정상화가 되죠. 그래서 건증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선행의 고액코도 있어. 에코도 똑같아. 저에코가 있지도 않아. 네, 똑같아. 뭐 고액코 저에코도 아니야. 근데 비대가 돼 있어. 네, 비대가 돼 있어. 근데 건증이 있다고 해서 불편감을 못 느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그 저희 이제 초음파 실습할 때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장님들 중에 석회 있는 분 엄청 많이 계세요. 음. 내가 석회 있어서 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꼭 아셔야 될 게, 건증 있는 사람들 아파요?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고 불편함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깨에 석회가 있는데 불편함 못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잘 사용 안 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몰라. 자기의 몸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요?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네. 근데 많이 사용한 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뭐 병이 있는지 알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어, 어깨에 석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어깨에 석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90도 이상에서 팔을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어깨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뭐 턱걸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깨의 불편감을 알아요. 네. 근데 90도 이하에서만 움직이는 분들은 어깨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초음파의 장점이 그쵸. 이 통증이 없고 불편감 못 느낀 사람을 잡아내거든. 그래서 미리 잡아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뭐 근력 검사를 압통 검사하고 네, 초음파를 보고 네, 핫팩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화침 치료하고요. 약침 치료. 첫 주는 매일, 2주째부터는 주 3회, 2주 후에 또 다시 진료하고 거의 대부분 힘줄엔 대부분 한의원에 오는 분들은 만성이죠. 그래서 총 4주, 6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종고 부착부에 골극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네, 골극이 있으면 재발이 또 잦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육안으로도 이렇게 부어 있죠. 이렇게 아키스건이 육안으로도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부어 있죠. 이렇게 네, 이 부분 네, 네, 보시면 네, 아키스건이 이렇게 네, 비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가 되어 있죠. 이렇게 부어 있죠. 이렇게 네, 아키스건 네. 미세한 선행의 고입구가 흐려져 있고 저입구로 부어 있는 건형 어, 네. 건 주변에 물이 찬 네, 건초형 네, 건초형 이런 그다음에 어, 건축은 어때요? 지금 보셔도 네, 건축은 네,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네, 가 있는데 어때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약침은 여기 안에다가 놓든지
아니면 여기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나, 뚫고 아래다 놓으면 효과 없어요. 포인트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병변이 있죠? 지금 봐도 여기에 병변이 있을 때, 약침은 어디다 놔야 됩니까? 네. 여기 안에다 놓으면 100점. 요 표면에 놓으면 80점. 효과 좋아요. 표면에 놔도 80점이에요. 네. 그러나, 그리고 요런 주변에다 놓으면 한 50점. 네, 여기다 놓으면 50점. 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놓으면 빵점입니다. 빵점. 효과 전혀 없어요. 네, 효과 전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침하고 약침은 달라요. 침하고 약침은 다른 게 침은 뭐 예를 들면 깊이 놓으면 다 효과가 좀 있어요. 예, 깊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침은 이렇게 침은 딱 거의 뭐 본터치 개념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뼈에 붙어 있는 게 주변에 주로 뭡니까? 힘줄이죠. 힘줄이 뼈에 붙어 있으니까 쭉 뚫으면 겉에 있는 근막, 안에 있는 근막, 밑에 층에 있는 근막까지 같이 건드리고 힘줄 같이 자극을 해요. 침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건드리는 거야. 훑고 다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깊게 놓으면 효과가 좋은 거고요.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깊게 놓으면 효과가 좋은 거고 약침은 그게 아닙니다. 침이 아니잖아요. 뿌리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액체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넣으면 전혀 여기 안에 넣으면 전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효과 없죠. 여기다 놔야지. 예. 그래서 침은 초음파 안 보고도 잘 놓을 수 있죠. 아니 뭐 잘 안 넣으면 깊게 넣으면 되니까. 그러나 약침은 아닙니다. 약침은 좀 정확하게 타겟팅 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예. 그리고 어 80점이 훌륭합니다. 원장님도 80점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표현 노사 효과 좋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 건 내부로 약침이 들어가면 통증이 심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 실습하는 원장님 좀 어떠세요? 지금 실습하시는 분들이 어떠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실습 많이 하시잖아요. 어때요? 건 내부로 약침 들어가면 통증이 심한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안 아프잖아요. 아니, 좀 더 자세하게. 예. 그러니까 건 내부로 약침이 들어가면 통증이 심하지 않나요? 원장님, 실습할 때 건 내부로 안 들어가셨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한경 원장님, 실습 받을 때, 서로 실습할 때 힘줄 내부로 안 들어가본 적 없나요? 예. 힘줄 표면에다 맞으셨어요? 원장님은? 어, 최동기 원장님, 아픈데 참을만 하죠? 근데 시원한 분도 계시고, 근데 아픈데 그렇게 참을만 해요. 그렇게 많이 안 아픕니다. 네. 음. 어, 건 내부로 지사침이 들어가면 통증이 심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예, 저는 30게이지 1과 2분의 1인치, 그 다음에 깊은 데는, 허리 같은 깊은 데는 29게이지 6cm,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씁니다. 두 가지만. 그래서 30게이지하고 29게이지가 그렇게 안 아파요. 30게이지는 이런데, 뭐 이런데 30게이지고요. 허리만 29게이지. 그래서 이 30게이지는 그렇게 안 아파요. 거의 침하고 얇기가 그렇게 침 한 2호? 2호 정도의 두께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2호 정도? 2호 정도? 2호? 그러니까 30게이지는 2호에 30 정도 맞는 통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 주사침이 아픈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네, 26게이지, 27게이지 이렇게 쓰면 아픕니다. 네, 그리고 건 내부로 들어가도 엄청 아프고. 네. 그 다음에, 어, 많이 주입하면 아파요. 음. 건 내부로,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해요. 주사침이 들어갈 때 통증이 심한 경우는 바늘이 두껍거나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아파요. 근데 저는 30게이지, 보통 이제 한 5에서 6, 0.5에서 0.6cc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불편해 안 해요. 네. 근데 만약에 27게이지, 26게이지 쓰고 한 5cc 이렇게 쓰면 아프죠. 뻐근하죠. 팔 못 들어요. 어깨 경관, 그러니까 극상근 건에 27게이지로 5cc를 넣잖아요. 그러면 환자 팔 못 들어요. 팔 못 듭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네. 여기 실습하는 원장님들도,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실습할 때 거의 한 네다섯 번 맞으시니까 원장님들. 그래서 그 4주간 실습할 때 거의 원장님들이 거의 20번 가까이 맞으시죠? 한 분당? 예, 약침 맞으시니까 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네. 골격 보이시죠? 이렇게 골격.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단축면을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예, 이런 게 골격이에요. 이거는 뭐야? 태행아. 네, 태행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했죠. 네. 약침은 어디다 놔야 됩니까? 네. 건염에는 표면 또는 심한 내부, 건증에는 표면, 파열에는 내부, 네, 만성에는 힘 표면, 네. 그다음에 석회는 석회 표면 또는 석회 내부, 네. 골격에는 골격 주변,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 또는 내부, 골격 주변, 표면 또는 내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맥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맥락 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아킬레스 건을 중시로 해가지고 후종골, 종골 뒤에 저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성 후종골 저명량이 있고요. 표재성, 아킬레스 건 표면, 표재성이 있습니다. 심재성은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 조직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강습적취염, 통풍, 류마티스에 의해서 종골에 물이 차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적으로 좀 물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표재성 후종골 저명량은 마찰 때문에, 네, 신발, 마찰 때문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네. 그다음에 씹어병, 네, 종골 성장판 주변의 염증, 는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저명량일 때는 내부에다 놓으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15병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킬레스 팔 같은 경우는 내부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네. 예, 이거 약침 넣는 거. 네. 이렇게 여기 쭉 들어가죠. 이렇게 볼로 보죠. 아킬레스건 위에 표면에 쫙 들어가죠. 네. 네, 이렇게 쭉 들어가. 후중구 정면 여기 쭉 보이시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네, 스건. 뭐 제가 다 봤던 거네. 네, 다 봤던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족저근막, 족저근막, 족저근막은 거의 종골 부착부에 병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종골 부착부에. 그래서 염증, 석회, 파열, 네, 그다음에 골극 이런 거 좀 보죠. 그래서 발 디딜 때 통증, 네, 오래 걸으면 통증 뭐 이렇게 호소하죠. 네, 그다음 뭐 종골에 피로골절이 있는 접근관 증후군도 좀 감별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골극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시술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환자한테 이렇게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30게이지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네, 많이 안 아파요. 30게이지는 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했을 때 보통 정상이 이게 3mm거든요. 3mm 넘으면 염증. 문제가 있는 거죠. 5mm 넘으면 심한 염증. 8mm 넘어가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통 검사, 초음파, 예, 두께라든지 주변에 골격이 있는지 좀 보고요. 핫팩은 뭐 발바닥에, ICT는 뭐 이렇게 발바닥에는 안 하고 주변에 이제 뭐 피부권이나 이런 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핫팩에다가 발바닥 핫팩, 하트 삼도근 ICT 이렇게 하죠. 약침 놓고요. 네, 초음파로 이제 종골, 부착부 위주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골격이 있는지 보고 첫 주는 매일, 2주 때는 주 3회, 2주마다 이렇게 진료하고요. 총 4주, 6주 정도. 골격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발 가능성 꼭 대칭해야 돼요. 네. 보시면 족저근막 이렇게 보이는 게 족저근막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족저근막이에요. 그래서 두께 체크하죠. 이렇게 해서. 두께. 이렇게 두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뼈가 종골이 종골이 이렇게 둥그래요. 종골이 둥그렇습니다.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나죠. 이게 뭐냐? 골극입니다. 이게 골극이에요. 이게 골극이에요. 그래서 네, 초음파 볼 때 뭘 봐야 되냐? 족저근막을 쭉 보고 나서 두께 체크를 하고요. 네, 전후직경으로 두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골극의 유무를 보면 됩니다. 네. 지금도 족저근막이 보이죠, 이렇게. 네, 보이고. 네, 족저근막 제대로 그리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이 보이시죠? 그리고 초음파 볼 때 족저근막이 이렇게 평행해야 되거든요. 꽉 눌러야 됩니다. 이 초음파 볼 때 이 풀업으로 꽉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 족저근막이 팽팽해져서 미세한 선형 효과가 잘 나와요. 눌러야 돼요. 그 원장님 중에서 이거 누르면 근막에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안 쪼그라들어요. 네, 그렇게 근막이 극상한 거 누른다 그래서 극상에 짜부러드나요? 아니잖아요. 안 짜부러들어요. 힘줄이 이런 거 안 짜부러들어요. 이 지방 조직은 쭈그러듭니다. 네, 근육이란 지방 조직은 힘주면 쭈그러들어요. 그렇지만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거는 아무리 압박해도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두께를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어때요? 종골이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여기 툭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게 골극이에요. 네, 골극.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족저근막이 쭉 보이죠. 이렇게 해서 족저근막이 보이는데 뭐예요? 엄청나죠. 엄청 두껍고 지금 이게 골극입니다. 이런 게 다 골극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골극이 심한 분이에요. 이런 경우도 뼈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골극이에요. 이 부어 있는 골극. 네, 두께, 측정, 골극. 원래는 뼈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래 뼈가 동그래야 돼. 이렇게 둥그래야 돼. 이렇게 보이고 족저근막이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족저근막이 부어 있고 네 이렇게 골극, 약간의 골극 모습도 보이죠. 중요한 거. 골극이 있다면 무조건 통증 있나요? 안 걷는 골극이 있는데 안 걸으신 분들은 통증 없어요. 네, 염증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족저근막 볼 때 얘 3mm 정상, 5mm 3mm 넘어가면 염증, 5mm 넘어가면 심한 염증, 18mm 넘으면 수술, 골격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막염 있을 때 여기 표면, 예. 그다음에 골격 주변에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 또는 골격 주변에 이렇게 놓으셔요. 그다음에 시범원 같은 경우는 성장판 주변에, 그다음에 석회 같은 경우는 석회 표면 또는 석회 내부에다가,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내부에다가, 아니면 힘줄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약심 넣는 거 이렇게 힘줄 위에 쫙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줄 쫙 위로 다 보이는 게 보입니다. 족저근막 쫙 보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족저판 여기 있어요. 이 기저골과 그렇죠. MP 관절, MP 관절, 그렇죠. 이 중족골과 기저골, 중족골과 기저골 사이가 MP 관절인데 여기에 손바닥에는 장측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바닥에는 족저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중족골, 음, 중족골하고요. 네, 중, 중족골하고 그다음에 기저골 사이에 섬유연골 판이 있습니다. 판이 있어요. 판. 섬유연골로 되어 있는. 그래서 손바닥에는 장측판, 발바닥은 족저판. 여기에 염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장측판 같은 경우에는 염자, 다쳐가지고 그렇고요. 족저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걷는 분들이라든지 좀 이게 이 불편한 신발이라든지 이 과도하게 이렇게 까치바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저혈코로 부어 있으면서 통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족저판염이에요. 족저판염. 족저판염. 예. 그래서 발바닥 여기가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요거는 뭐다? 족저근막이 아니고 족저판염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족저판이 저희코로 부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손상이 뭐 통증이 있을 때 여기 위에다가 족저판 위에다가 이렇게 약침 놓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병원에서 예. 그렇죠. 족저판염인데.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 그냥 저희도 알지만 족저판에 문제가 있지만 그냥 족저근막염이라 하고 환자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치료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족저판염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족저판염이라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증 보이시죠? 하고 그냥 놔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바닥에 약침을 놓을 때, 발바닥 약침을 놓을 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약침은 놓으시면 안 돼요. 발바닥이라든지 농사 짓는 분들은 발가락에다가 발바닥에다가 약침을 놓으시면 안 돼. 안 됩니다. 감염돼요. 감염이 너무 잘 돼. 예.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티칭을 해야죠. 확실히. 발가락에다가 발바닥에 약침을 놓을 때는 예, 절대 예, 오늘 논에 들어가지 마라. 밭일 하지 마라. 장화 신지 마라. 장화 신지 마라. 예. 무조건 깨끗하게 해서 쉬어라. 예. 그렇죠. 근데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근데 도시인 분들은 안 그래요. 도시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양말 매일 갈아 신고 하는 분들은 발바닥에 발가락에 침 놔도 약침 놔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바닥에 약침 놓으면 밴드 같은 거 붙여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어, 네. 용천의 부위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주로
부착부의 병이 많아요. 부착부의 병이 많아요. 네. 중천여 부의 불편함인데 족저근막염일 수도 있는데 주로 족저근막염이 초음파로 보면 알겠지만 부착부에 병이 많아요. 그래서 부착부에 염증, 예.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용천열 부분이 아픈데, 예. 실제로 초음파 보면 종골 부착부에 염증이 있고 골극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치료하면 많이 좋아져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 어떤 원장님이 여기가 아프대. 예,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할 때 아프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토요일 날 실습 받은 원장님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예, 여기가 아프고 손가락 들 때 아프대. 그래서 득헤르뱅이잖아요. 예, 득헤르뱅이에요. 득헤르뱅. 그래서 여기의 병입니다. 예, 여기의 병입니다. 여기는 안 아프대. 여기가 아프대요. 여기가 아프고 손가락이 이렇게 외전하면 아프대. 특혜림이 여기라고. 그래서 여기 누를 때 엄청 아프시더라고. 처음 봐보니까 실제로 저희 코로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침 넣었으니 확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원장님 여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여기 좀. 여기를. 여기는 근육 부분. 네. 근육 부분. 여기는 병이 없었어요. 어디 병이요? 여기. 네. 최혜영 원장님 좀 대답이 됐나요? 그 최혜영 원장님 실제로 같은 팀이었었는데 그분이 원장님하고 기억나시죠? 같은 팀이셨잖아요. 그 손목. 그러니까 그분 기억나시죠? 여기 아프다고 여기 했을 때 아프다고 제가 득케르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놔줬잖아요. 예. 아, 같은 팀이 아닌가? 예. 하여튼 그쪽 자리 팀이었었는데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예. 팀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천열이 아프다고 해도 용천열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부착 부위에 병이 있고 예. 골극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질문에 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어, 오늘까지 이제 건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전문랑부터 이렇게 쭉 하면 다음 주에 아마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는 이제 제가 손목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목 쪽. 네, 손목도 아마 좀 많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뭐 강의 들으시면 뭐 어렵거나 좀 이해 안 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좀 문의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